2학년 특성화과 문학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서정 갈래의 흐름.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문학과목 수업을 맡은 권윤희 선생님입니다. 2학기 문학 수업은 오지선 선생님과 권윤희 선생님이 함께 진행합니다. 오지선 선생님은 등교 수업 때 만나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 앞으로 제시되는 학습지와 교과서 학습 활동도 잘 정리해서 등교 수업 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형봉 선생님과 함께 문학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학기 때 1단원과 2단원에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2학기 때에는 4단원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을 중심으로 작품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문학의 4가지 갈래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각각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은 크게 이렇게 4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정 갈래, 두 번째 서사 갈래, 그리고 세 번째 극 갈래, 네 번째 교술 갈래, 이렇게 4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단원에서는 서정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갈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갈래로는 종류로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 갈래에는 시나리오와 희곡이 해당되고요. 교술 갈래에는 수필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국문학의 서정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서정 갈래란 무엇인지 서정 갈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갈래란 무엇일까? 서정 갈래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야. 서정이라는 말의 뜻이 감정을 펼치다는 뜻이거든.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시 등이 서정 갈래에 속해. 서정 갈래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 그리움, 기쁨, 소망, 슬픔, 고독, 분노, 반성, 성찰, 냉소, 비판 등 시를 읽으면 시적 화자의 체험과 감정을 알 수 있지. 또한 서정 갈래는 음악성을 지니고 있어. 시어를 어떻게 배열하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리듬감이 느껴지지. 이런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해.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고, 율은 음의 높낮이, 길고 짧음, 강함과 약함,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해.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이야. 마지막 줄 얄리얄리 얄량성 얄라리얄라를 읽어보면 독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지? 바로 리을 소리와 이응 소리를 반복했기 때문이지.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처럼 3번 끊어 읽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가 일정한 것을 음보율이라고 해. 그 밖에도 일정한 수의 음절이나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해. 서정 갈래에 빠뜨릴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심상이야. 시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지. 마치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고 실제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어. 심상은 인간에게 있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자극해서 지금 당장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모두 자극하기도 하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 시적 화자를 통해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시어의 배열과 반복으로 운율감을 나타내며 심상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를 비롯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 188쪽에서부터 191쪽까지의 내용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갈래의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자, 고대 부족 국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우리나라 서정갈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하면은요. 바로 고대 가요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대 가요는 구지가라든지 이런 황조가라든지 공무도화가와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각각의 대표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자 문화가 발생하면서 한시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향가라는 우리 고유의 고전시가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한자 문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반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고려시대 가장 대표적인 서정갈래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가 발생하고 많이 성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고려 말로 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 형태인 시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요, 시조가 발달하였고요. 시조의 발달과 더불어서 가사문학도 이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조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 문학의 장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사는 서정갈래와 교술갈래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로 넘어오면서는 신체시와 개화가사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제강점기 현대시대로 오면서 자유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시들은 해방 이후에 시적 경향의 다양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서 188쪽부터 191쪽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나중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88쪽에 있는 고대 가요를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가요란 고대 부족 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향가 성립 이전에 불린 노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원과 전개를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고대가요는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원시 종합 예술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시 종합 예술에서 출발해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의 시가가 발전되는 변천 과정을 거쳐서 독자적인 갈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서정 갈래의 가장 초기 형태가 바로 고대가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향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향가의 형성과 전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향가는 특이한 점이 표기 문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없었죠.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자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고 우리 시가를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표기 문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문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향찰로 표기가 된 것이 바로 향가이고요. 창작 및 향유 시기는 신라시대, 즉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입니다.
작가는 여러 계층이 있지만 지금 전해지는 향가 작품의 작가는 대체로 승려 또는 화랑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향가의 형식 및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향가는 크게 세 가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구체 향가, 그리고 팔구체 향가, 그리고 십구체 향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구체 향가 형식이 가장 먼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구체가 발전되어서 팔구체 형식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팔구체가 조금 더 완성도를 가지면서 십구체 향가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구체 향가의 특징은 사행입니다. 사구체라는 말은 사행, 네 줄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행 형식으로 민요와 유사한 형식을 보입니다. 사구체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구체 형식은 8행, 8줄로 된 향가 형식이고요. 팔구체 향가의 대표적인 향가로는 모죽질 향가, 처용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체 향가는 10줄로 이루어진 향가이고요. 정형적 서정시로서의 형식미를 갖춘, 즉 향가의 완성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행의 첫머리에 감탄구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낙구라고 할 수 있고요. 구행 10행이 낙구인데 이 낙구 첫머리에 감탄구가 있다는 거 형식적인 특징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자, 이러한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향가에서 시조, 가사로 계속 우리 서정 갈래에, 시가 갈래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19체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찬기파랑가, 그 다음에 제망매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려가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요는 발생이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에 흡수된 노래입니다. 발생은 고려시대에 민간에서 불리다가 나중엔 궁중의 음악에 흡수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소교 또는 소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은 후렴구를 갖춘 연장체의 삼음보 형식의 작품이 많다고 했는데요. 후렴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구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연장체라는 말은 여러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끊어읽기 단위는 삼음보의 형태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고려가요는 삼음보 형식이 많습니다. 많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정형성, 통일된 어떤 특별한 정형적인 특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후렴구라든지 삼음보, 연장체 이런 특징들은 살펴볼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 간의 사랑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는 남녀 상렬지사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청산별곡, 서경별곡, 가시리, 쌍화점, 동동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조는 발생이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 생긴 정형성을 띤 서정시입니다. 즉 향가가 4구체, 8구체, 10구체의 어떤 정형성을 띠고 있었다면 그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정형성을 띤 서정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 갈래가 된 시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시조의 특징은 첫 번째 3장 및 4음보의 정형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3장 즉 세 부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4음보의 어떤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고려가요가 3음보였다면 시조는 4음보의 어떤 음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체 향가의 전통을 이어서 종장 첫 구에 감탄구를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면에서는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시조의 개방성은 근대 이후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지금까지도 현대 시조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고요. 고려시대에는 우탁, 이색, 정몽주 등의 어떤 귀족층이 주로 시조 작품을 창작하였다면 조선시대에는 성산문, 이황, 정철 등의 양반계층과 향진이, 홍랑 등의 기녀계층까지도 시조 창작의 작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자, 시조의 전개 양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말에는 신흥 사대부, 즉 조선시대로 보면 양반계층이죠. 신흥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하고 향유하였습니다. 주로 이들이 창작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시조의 내용은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리고 절개, 이러한 것들이 주로 그 시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선 전기로 넘어오면요. 역시 주로 사대부 계층이 향유하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작자층이 기녀, 기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그리고 조선 개국공신들에 대한 송축, 유교적인 충사상, 그리고 자연예찬 등의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조선 전기에 창작되기 시작하였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평민들의 작가 참여가 두드러지고 향유층, 시조를 즐기는 층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달라지면서 세태에 대한 풍자 또는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작품의 특징은 사음보 연속체 형식이라는 점인데요. 자, 사음보라는 점은 시조와 동일한 율격입니다. 시조와 동일한 사음보의 어떤 음보율을 가지고 있고요. 시조가 3장의 3줄짜리의 짧은 시가라면 가사는 이 사음보의 연속체로 매우 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가입니다. 특징은 음보와 결구의 형식이 시조와 유사하지만 길이가 훨씬 시조보다 길다. 이것이 바로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철의 관동별곡, 그리고 삼이인곡, 송미인곡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품 찬 기파란가를 가지고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